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이국장TV입니다. 이국장TV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이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인데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 이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객님, 병원 진료 기록을 주시면 의료 자문을 받아서 보상을 해드릴 테니 동의를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의료 자문을 받아서 고객님에게 보상을 잘 해드리겠다고 회유도 하기도 합니다. 진정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율만큼의 일실 수입을 계산해서 장애 보상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치료병원의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 진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교수로부터 발급받는 장애 진단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 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잘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에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학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 진단서를 받으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치료병원 의사나 대학병원의 교수가 발행하는 장애 진단서는 여러 진료 자료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촉진도 해보고 또 운동 각도 등을 확인하면서 장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평가 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환자의 의료 기록만으로 장애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형식적이고요.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차트죠.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 의료 자문을 해주는 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자문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공짜로 의료 자문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건당 약 한 30-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진료 기록만을 가지고 장애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아가는 이 금액이 적지 않게 매년 보험회사에서 지출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료를 받으면서 자문을 해주는 의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문 결과를 써주는데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까요? 자문료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자문을 의사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써서 제출할까요? 당연히 보험회사 측에 치우치는 결과를 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에도 자문료를 들고서 자문해달라고 보험회사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 결과를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다시는 그 의사에게 자문을 요청 또 할까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료 자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큰 자문 비용을 지출하면서 의료 자문을 받으려는 목적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의 그 속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료 자문 결과가 환자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적게 책정된 합의금을 계산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라는 것은 반대로 환자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이렇게 책정된 합의금을 바꿔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의 꼼수에 속았다고 느낄 때쯤에는 내가 왜 의료 자문에 응했을까 후회도 해보지만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법원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으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절차상 후유 장애에 대한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판사님이 지정해주는 지정대학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신체 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라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면 환자 측 그리고 보험회사 측 같이 입회해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조금 비겁하게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진 의료 자문 결과를 신체 감정 의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 감정 의사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겠고 명색이 의사가 작성한 의료 자문 결과이므로 신체 감정 의사는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에게는 불리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동이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의료 자문을 보험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는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신체 감정 받을 때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문을 하고 난 후에는 환자에게는 불리한 자료로 산출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의사의 자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 금액에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 결과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때쯤 되면 피해자는 완전히 보험사의 농락을 당한 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자문을 해도 나에게 불리하고 의료 자문을 안 해도 나에게 불리하다면 의료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절대로 불리하고 유리하지도 않는 의료 자문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